안녕하세요. 피키마마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미 임신을 하셨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너무 축하드려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 딸 둘인데요. 너무 귀엽죠? 네. 제 둘리를 임신하고 나서 정말 여러 가지 정보를 찾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사야 하고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꿀팁이 될 거예요. 네, 지금부터 제 꿀팁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목욕을 시키는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조리원에 가셨다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조리원에 나오시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목욕을 시키는 부분이에요. 사실 너무 작고 너무 왜소해서 목도 못 가누는 아기를 어떻게 물 온도를 맞춰가면서 목욕을 시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민을 하실 텐데요. 우선 물 온도를 보면요. 여름에는 한 36도에서 38도 정도를 유지해 주셔야 되고 겨울에는 38도에서 40도 정도를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오리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아래 핫이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이 물을 대충 받은 다음에 이거를 단순하게 올려서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고 저희가 스너글 욕조를 썼거든요. 그래서 스너글 욕조에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제 대충 온도를 체크를 해보는데요. 사실 이거를 하나 둔 상태에서 또 한번 좀 너무 이게 잘 정확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생아는 굉장히 정확한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휴비딕이라는 온도계를 샀어요. 근데 이 휴비딕은 이렇게 공중에 그냥 띄워서 클릭을 하면 온도가 바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분유 온도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분유 온도를 타고 그냥 주변에서 가장 가깝게 찍으면 이거 정말 뜨겁구나. 이거 마시면 아기 죽어요. 네, 타서 죽죠. 이렇게 해갖고 대충 이건 정말 너무 뜨겁구나. 온도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 편했고 그 다음에 욕조에도 제가 이렇게 넣어서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하나 부분은 요즘에는 디지털 탕온계가 나와요. 그래서 딱 던지면 몇 도라고 이렇게 써지는 탕온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몇 분째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분이 나오는 게 시간이 흘러가는 탕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던지는 순간 그냥 바로 켜지는 그런 디지털 탕온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시는데 하지만 조금 지나다 보시면 이게 너무 귀찮으실 거예요. 항상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상. 그렇지만 너무 체크를 안 하면 이거 걱정이 되잖아요. 그럴 때 가장 좋았던 꿀팁은 팔꿈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팔꿈치는 물을 담아 놓으신 다음에 팔꿈치를 이렇게 담가 보시는 거죠. 여기가 가장 센시티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쪽은 이미 물이 많이 묻은 상태라서 이 가늠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요 꿈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민감한 부분을 딱 대보면 아기가 이런 정도로 느끼겠구나. 살짝 미지근한 정도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온도를 맞추시는 거에 민감해하지 마시고 팔꿈치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띵띵.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주의사항. 아기한테 샤워기로 하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왜냐면 온도가 갑자기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옆집에서 뭐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샤워기로 직접 아기한테 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시고 사용한 온도를 측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얼마나 편한지 느끼실 거예요. 예, 이게 첫 번째 꿀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기 방의 온도와 습도 부분입니다. 보통 온도와 습도는요, 봄, 가을에는 19도에서 23도를 유지해 주시고, 습도는 50%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름에는 24도에서 27도, 습도는 60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겨울에는 18도에서 21도, 그리고 습도는 40%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굉장히 걱정하실 거예요. 이렇게 추운데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기는 굉장히 몸이 뜨겁기 때문에 살짝 서늘하게 해주시는 게 아기한테 도움이 돼요. 저 둘리도요. 제가 너무 따뜻하게 해줘서 태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하지만 엄마는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몸을 따뜻하게, 아기를 낳고 나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양말을 꼭 신어주시고 최대한 보호를 해주세요.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아기는 최대한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방의 온도와 습도도 중요하지만 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다 창문 열고 하고 한 하루에 보통은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3번에서 5번 정도 환기를 시켜라, 5분 정도 환기를 시켜라 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한 번 정도는 전체를 오픈하고 베란다 문인가 이런 문을 다 열어서 환기를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네네. 그래서 환기를 시켜주시고요. 그래서 환기를 시켜주시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쾌적하게 그 공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보통 창문에서 한 1m 정도 떨어진 곳에 아기 베드를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특히나 겨울 때 아니면 여름 때 더울 때 이럴 때 너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은 안쪽에 주시는 게 아기 베드를 두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어떤 옷을 준비해야 하나 라는 것입니다. 아기 옷을 준비할 때 보통은 베네 쪼고리를 많이 준비하게 되죠. 신생아 베네 쪼고리. 맞아요. 저도 한 5개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베네 쪼고리는 나중에 후가 되면 출산 2개월 정도 전에 많은 분들이 또 선물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많이 사두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5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받으시면 저 같은 경우는 다 해서 한 15벌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베네 쪼고리가 맞아요. 왜냐면 조리원에서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베네 쪼고리를 딱 입으면 다리밖에 안 나와요. 너무 작기 때문이죠. 신생아 베네 쪼고리를 입더라도.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딱 나오기 때문에 아래는 속사계로 해서 이렇게 안정감을 주고 이렇게 쌓아줘요. 그 조리원에서 싸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할 수도 있겠지만 조리원에서 딱딱딱딱 해갖고 이제 안정감 있게 싸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처음에는 베네 쪼고리와 속사계가 필요해요. 아니면 얇은 겉사계요. 그런데 이 속사계를 저는 잘 묶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조리원 선생님께서는 열심히 해서 묶어주셨는데 이상하게 저녁 되면 둘리가 답답한지 막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베네 쪼고리와 베네 쪼고리와 속사계를 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스와드럽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좀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저 처음에 보고 이거 어떻게 아기를 넣으면은 이거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진짜 매직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강추드리는 게 근데 이 제품만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제품들이 많아요. 그냥 이게 제가 산 제품이었는데 이게 아기를 딱 넣어요. 그러면 아기를 이렇게 손을 딱 넣으면 손이 이렇게 딱 튀어나와요. 그리고 끝까지 이걸 딱 채우는 거죠. 딱 채워서 이렇게.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베네 쪼고리에 이거를 그냥 입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목이 간지러울 테니까 딱 채워주시면 아래로도 이렇게 다리가 나오게 할 수 있고요. 편하게 하려면. 근데 딱 해갖고 이렇게 하면 아기가 굉장히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하나 굉장히 실수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제 딸은 굉장히 답답할 것 같고 저는 얘가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일찍 이 속사계와 이 스와드럽을 살짝 남들보다 일찍 풀어줬어요. 그런데 아기가 안정감을 느끼지가 못해요.
그래서 잠 잘 때 더 칭얼대고, 그리고 한번 그렇게 익숙해진 애는 다시 돌아가지 못해요. 답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할 수 있으면 꼭꼭 탄탄하게 묶어서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그냥 더 편안한 엄마의 뱃속 같은 느낌을 계속 좀 주는 거죠. 그래서 한 조리원 졸업하고, 조리원 나오신 다음에 한 2주에서 6주 총 해가지고 한 총 6주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막 삐집고 나오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괜찮은데, 하지만 안정감을 주시라는 거. 그래서 맨 처음에는 베네쩌고리와 속사계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속사계를 잘 못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베네쩌고리와 이런 스와드럽을 사용해서 묶어서 안정감을 주시라는 거. 그런데 또 4주에서 6주 사이가 되면요, 이 베네쩌고리가 배꼽티가 돼요. 약간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약간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바지를 입혀주는 게 편하긴 해요.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바지가 편했다. 한 번에 딱 내리고 기저귀 채우고 다시 올리면 되니까. 그런데 저는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기저귀를 얼마에 한 번씩 변경을 해줘야 되나 바꿔줘야 되나 그거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주복을 택했어요. 우주복을. 그래서 우주복을 해서 딱 보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주복을 딱 입혀놓으면요, 띵띵띵띵 이렇게 닫히면 아래가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럼 기저귀가 이렇게 살짝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노란 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노란 줄이 오줌을 많이 싸면 파란 줄로 바뀌어요. 근데 딱 봤을 때 살짝 오픈을 해놔서 저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기저귀를 가는 시간을 대충 분유 먹는 유축한 다음에 먹는 시간, 그 다음에 여기 기저귀 간 시간, 뭐 이런 거를 맨 처음에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패턴을 좀 알아간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4주에서 6주 사이에 우주복을 사용해서 요거를 좀 봤다는 거.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하지만 절대로 우주복은 단추로 있는 걸 사시면 안 돼요. 완전 짜증.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하나씩 채우려면 되게 짜증이 나요. 차라리 그럼 그냥 바지로 한번 내려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단추로 막 이렇게 하면 단추가 또 꽤 많아요. 이상하게 신생아용은 여기까지 다 단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추는 절대 안 달고 차라리 똑똑 이렇게 똑딱이식으로 이렇게 띵 눌러갖고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사시는 거죠. 그러면 좀 편해요. 그리고 절대 사지 마셔야 되는 옷이 일체형 옷이에요. 애들이 귀엽다고 해서 위에서부터 뭐 신축성은 있겠죠. 근데 위에서부터 쫙 당겨가지고 머리서부터 팔서부터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딱 일체형으로 되는 게, 아래만 똑딱하는 게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아기도 울고 저도 울어요. 그러니까 일체형은 웬만하면 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에 그게 나는 똑딱이도 싫다, 괜찮다, 그러면 그냥 베네쩌고리와 바지를 간단하게 해서 슉 해서 갈아입히시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한다는 거. 그런데 속사계는 꼭 어느 정도, 진짜 얘가 싫어하기 전까지는 속사계를 계속 유지해 주시고, 아기를 이렇게 손을 포개서 묶어 주셔서 안정감을 계속 찾아주시는 게 굉장한 도움이 돼요. 일찍 풀면 일찍 풀수록 정말 더 피곤해져요. 정말 이게 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좋은 거니까, 너무 일찍 풀어주시지는 마시라는 거. 그리고 다음번에는 기저귀에 관련된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그래도 좋은 제품을 많이 사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기저귀를 네이처메이드를 처음에 사용했어요. 네이처메이드를 사용하다가 한 4개월 정도 되면서 내추럴 블러썸이라는 기저귀로 바꿨는데요. 저는 지금까지도 내추럴 블러썸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군이나 뭐 이런 거보다 정말 월등하게 좋았던 이유는, 내추럴 블러썸이 소변을 싸면 이게 뭉침이 없어요. 군이나 이런 거 굉장히 뭉치더라고요. 제가 한 10몇 가지 다른 기저귀를 써봤는데 이 내추럴 블러썸은 좋았던 게 얇으면서 바람이 많이 잘 통하면서 아기에게 딱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통풍의 효과를 받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가격은 세지만 하지만 내추럴 블러썸이 좀 약간 어떤 설명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커피를 이렇게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커피를 부어요. 그런데 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뭉쳐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지만 내추럴 블러썸은 오히려 좀 뭉침 없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오줌이 나와도 이렇게 뭉쳐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 하나의 기저귀 값은 좀 비쌌지만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기저귀는 절대 많이 사두지 마세요. 기저귀는 딱 신생아용 하나만 사두시고요. 제일 많은 선물을 받는 게 기저귀예요. 정말 조리원에 가시면 그냥 편의점에서 가서 들고 오는 게 기저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저귀를 그렇게 많이 남겨요. 왜냐면 기저귀도 키로수가 있거든요. 신생아는 신생아용 기저귀를 쓰다가 나중에 되면 또 다른 킬로그램에 바뀔 때마다 기저귀를 사야 되는데 모두 다 신생아 것만 사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급하게 이렇게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미 그 기저귀를 막 돈 아까우니까 그거 막 쓴단 말이죠. 그러면 애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 짜증도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저귀는 최대한 웬만하면 많이 사지 마세요. 조리원에서도 싸게 팔거든요. 그러니까 조리원에 가셔서 좀 더 싸게 구매를 하시던가, 그때 구매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때 사시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다 받으세요. 네, 그리고 빨리 쿠팡에서 요즘에 계속 하루 만에 오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저귀를 사실 때는 절대 팬티형을 사시면 안 되고요. 밴드형을 사셔야 돼요. 밴드형이 아무래도 아기 눕혀서 이렇게 눕혀서 할 수 있으니까. 팬티형은 한 9개월 정도 됐을 때 애가 굉장히 액티브하고 막 성향이 막 했을 때 잡고서 이렇게 서서만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 딸처럼 누워서 하려고 그러면 죽으려고 해요. 막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팬티형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팬티형을 절대 사시지 마시고 밴드형을 사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알아둘 게 많죠. 저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이런 거를 알아야 되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득템하시는 거예요. 제 자랑인가요? 네. 그리고 다음은요. 카시트와 유모차를 원쳐 사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유모차와 사실 카시트일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2개월 전에 그 절충형 부가부 B5라는 것을 선물 받았어요. 저희 오빠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많은 고민 끝에 절충형을 사게 됐고, 이따가는 저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거를 사게 됐고 그 다음에 카시트도 브라이텍스라는 제품을 샀는데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제 조리원 동기도 그렇고 법도 그래요. 신생아를 데리고 갈 때 반드시 카시트에 태워서 가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친구 중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갓난아기 신생아를 카시트에 태워서 갔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계속 시간이 몇 달이라도 지나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오고 더 괜찮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달도 사실 아까운 거죠. 우선 그렇게 급하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바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시트도 제가 봤을 때는 단 한 명도 아기를 그렇게 안 데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다 해서 엄마나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안고선 간단 말이죠. 굉장히 조심조심. 근데 진짜 위험한 거지만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데리고 그러고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카시트는 바로 한 달 안에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왜냐면 굉장히 나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유모차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정말 많이 쓴 케이스긴 한데요.
유모차 같은 경우는 신생아 태어나고 한 28일부터 썼나? 하여튼 굉장히 저는 일찍부터 유모차를 사용하긴 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100일 이전에 약간 그 집 근처에 주사 맞으러 가는 거 외에는 안 나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경과를 보시고 어느 것이 나한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나중에 사셔도 그렇게 무리가 없다는 거.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앞에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똑같이 이제 그 겸사겸사해서 절충형과 디럭스에 관련한 그 유모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나 디럭스를 살까? 절충형 유모차를 살까?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는 진짜 몇십 시간을 찾아서 절충형 부가부 B5라는 제품을 선택을 해서 사달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디럭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무거워요. 핸들링이 굉장히, 그러니까 아기라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이게 서스펜션이 서스펜션이 조금 더 많아서 좀 안정적인 그 유모차, 디럭스 유모차, 신생아용 유모차를 해야 그 흔들림 방지가 되지 않을까. 절충형은 너무 흔들려가지고 아기한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디럭스를 사시는 분들이 종종 많더라고요. 스토케를 많이 사시죠. 처음에 저도 스토케를 좀 고민했으니까. 근데 스토케를 사다가 보면 사람들이 1년 정도 쓰고 1년 조금 지나자마자 절충형 부가부 B5로 바꾸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냐면 이 핸들링 자체가 달라요.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리고 디럭스 같은 경우는 스토케 스페셜리 디럭스 유모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물건을 넣을 곳이 없어요. 스토케 제품이. 그래서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아니면 따로 캐리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핸들링도 좀 어렵고요. 하지만 아기한테는 좋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길게 생각해보면 그 비싼 가격을 주고서 1년 정도 쓴다?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충형을 선택했고, 절충형 부가부 B5 진짜 좋은 게 핸들링. 여기서 바로 꺾어도 바로 꺾어진다는 거. 유모차의 진짜 장점은 꼭 엘리베이터에서도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도 그냥 바로 돌릴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 손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한 손으로도 그냥 핸들링이 굉장히 쉽다는 거. 절충형인데 서스펜션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엄청난 공간이 있어서 무게를 홀드할 수 있는 홀드할 수 있는 그런 무게감과, 그 다음에 안에 그 바구니가 굉장히 크다는 거. 저희는 다 때려 넣어요. 이거 장 볼 때도 다 때려 넣고 이런 엄청 좋아요. 진짜 제가 잘 샀다고 생각하는 거 저거 부가부 B5.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그냥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디럭스와 절충형 유모차를 하고 고민하신 분들은 전혀 문제 없다는 거. 절충형을 사셔도 디럭스만큼은 아니겠지만 꽤 좋은 상품이고, 그리고 오래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희는 저걸 쓰다가 휴대용으로 이제 바꾸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저 제품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절충형 유모차를 사서 그 돈을 뽕 빼라는 거죠. 뽕 뺄 만큼 빼고 쓰시라는 거죠. 디럭스 너무 돈에 아까워요. 돈 많으시면 2개 다 사시면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유모차죠. 어떤 유모차를 살까? 디럭스 유모차를 살까? 절충형 유모차를 살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됐었어요. 왜냐면 가격이 웬만해야죠. 이 생각보다 가격이 되게 비싸잖아요. 좋은 제품을 사려고 하면 괜찮은 제품을 사주고 싶은데, 왜냐면 꽤 오래 쓸 제품이니까. 그리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도 하는 제품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디럭스를 살까 절충형을 살까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절충형을 사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비교를 했던 제품은 스토케 익스폴이라는 제품과요. 절충형 부가구 V5라는 제품을 제가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거를 선택할까 처음에 고민을 했었는데, 이 스토케 제품은 물건 넣는 부분이 생각보다 가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정적이고 들어가는 좀 그런 게 적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아기에게는 흔들림 방지가 돼서 좀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아기에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해서 엄마들은 스토케를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돈을 주고 스토케를 사면 나중에 또 절충형, 좀 더 가벼운 절충형을 사고 그 다음에 휴대용으로 넘어가는 3단계, 그것도 1년 안에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바로 절충형을 사시고 그 다음에 휴대용으로 또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3번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산 제품은 부가부 B5 제품은 진짜 엄청 많은 물건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정말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요. 사실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넣어 다니는 게 너무 많아요. 막 기저귀서부터 시작해서 애기 뭐 분유 타는 뭐 포츠, 그 다음에 온도계, 뭐 물병, 뭐 정말 너무 많아서 그 가방이 좀 많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 제품은 핸들링이 가장 좋았고, 제가 한 손으로 핸들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사이 되면 아기가 가끔 안 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힙시트로 아기를 들고 왼손에 들고 한 손으로 유모차를 밀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럴 때 손목이 나가요. 디럭스를 하면 이 무게가 엄청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제 친구 스토케에 밀어봤는데 이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제품을 샀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강추였고요. 만약에 저 제품을 안 사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핸들링이 좋은 제품과 그 다음에 바구니가 좀 큰 제품, 그런 제품이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럭스보다는 절충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유모차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다음에는 젖병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통 저는 조금 분리를 위해서 조금 괜찮은 제품을 쓰려고 조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돈이 조금 나가더라도 중고로 팔면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제품, 괜찮은 제품을 보고 사게 되는데, 제가 많은 제품을 써왔지만 사실 더블아트처럼 괜찮은 젖병을 못 봤어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또 이것보다 비싼 제품이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은 안에 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아기 트름을 이게 잘 식혀주는, 그리고 소화를 잘 식혀주는 제품이라고 해서 뭐 다른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제품을 처음에 제가 작은 거 160짜리 10개, 큰 거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못 쓰겠더라고요. 왜냐면 닦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기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편해요. 이게 딱 2개 끝이거든요. 하지만 이 더블아트 제품을 처음에는 240짜리로 사용하지 않아요. 맨 처음에 구매를 하실 때는 160짜리를 구매를 하세요. 근데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160짜리를 막 10개 이렇게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선 처음에는 한 3개 정도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차라리 240짜리를 한 5개 정도 구매를 우선 하셔도 되고,
240짜리는 나중에 구매를 하셔도 돼요. 물건이 많으면 그냥 160짜리 한 3개 정도만 구매를 해놓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같이, 사람마다는 다르겠죠. 저같이 유축을 해가지고, 저는 유축을 해서 그러니까 애기한테 줬던 케이스라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7개 정도, 나중에 이제 샀는데, 160짜리,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자기의 모유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유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모유만 하면 거의 뭐 그렇게 많이 안 써요. 160짜리를 거의 진짜 잘 안 써요. 한 3개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왜냐면 아기가 모유를 1년 동안 하시는 분도 제 친구 중에 있었고, 그러니까 뭐 1년 반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60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정말 가끔 나 나갔을 때 신랑이 뭐 이렇게 줬을 때 그때 잠깐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60짜리 그냥 사용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240짜리는 생각보다 많이 썼어요. 나중에 커서 쓰기 때문에 240짜리를 차라리 나중에 더 많이 사시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이 뚜껑은 호환이 돼요. 그래서 스몰, 미디움, 라지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뚜껑만 계속 바꿔주시면서 뚜껑이 아니라 요것만 바꿔주시면 되니까 커가면서 이 꼭지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더블아트 그 젖병을 너무 많이 160을 사지 말라. 네, 이번에는 아기 베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기 베드를 어떤 베드를 준비해야 되나 사실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고민했던 부분은 동선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안방에서 아기 베드, 나무 베드를 사용하고 이케아 제품 나무 베드를 사용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어느 정도 뒤집기 하고 어느 정도 움직일 때 이게 약간 위험하거든요. 그 이케아 제품이 위에 있으니까요. 아기가 낙상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아기 베드, 제가 두 번째로 사용한 거는 도노도노의 범퍼 베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방에다가 설치를 한 거죠. 저는 수면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생후 40일부터 거의 수면교육을 시켰어요. 제가 수면교육에 관련된 내용도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수면교육을 시켜서 둘리방에서 혼자서 뒤집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다 했던 거죠. 근데 뒤집기뿐만 아니라 거기를 기어서 올라가는 순간 범퍼베드에서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으로 바꿔준 게 캐슬이라는 그 알진매트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알진매트 제품으로 해서 우선 조금 안정되게 우선 바꿔줬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거기 케이블 캐슬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자꾸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제 너무 쓰는 것도 잘하고, 거기서 이제 점프하려고 해서, 그 다음번에는 좀 더 높은 베이비 가드를 쳐주게 됐죠. 그리고 그 아래는 항상 알진 매트를 깔아줬고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절대 단단한 알진 매트 보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 알진 매트 위에 그냥 요를 깔고요. 그리고 나서 담요 얇은 거 깔아주고, 그리고 나서 아기를 눕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푹신푹신한 이불, 특히나 겨울 때 절대 조심해야 되실 게, 그런 푹신푹신한 이불에 질식해서 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베개나 이런 걸 선택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아기 베드가 왜 제가 변경을 했는지를 우선 말씀드렸고, 아기 베드를 사용할 때 처음에 신생아 딱 했을 때 이케아 제품을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아기 베드. 근데 아기 베드를 사용할 때 동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난 너무 졸리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꾸 시간을 헛되게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동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동선을 어떻게 절약을 하냐면요. 제 안방에 제 침대가 있었고 그리고 옆에 아기 베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기저귀, 이케아 가시면 3단 기저귀 놓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기저귀와 로션과 뭐 이렇게 면봉이랑 다 놓을 수 있는 그런 방수유랑 다 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카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샀고, 그 다음에 옆에 이케아 제품 중에 하나가 기저귀 바꿔주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아기가 옆으로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리고 방수요가 있고요. 전부 다 저렴해요. 진짜 9,900원 뭐 이렇게 다 저렴해서 그거를 딱 해서 여기서 아기를 딱 든 다음에 기저귀 하나 꺼내고 이쪽으로 와서 아기를 내려놓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다시 살짝 들어서 같은 선상에서 내려놓은 거죠. 그렇게 되면 허리를 덜 쓰는 거죠.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아래 범퍼베드에서 그렇게 계속 내려갔다 앉았다 내려갔다 앉았다 하면 허리 끊어져요. 나중에 진짜 끊어지고 너무 아프고 손목 나가고. 그러니까 그 점을 정말 주의하게 하셔야 되는 게 동선의 그래서 중요성. 그리고 아기 베드를 선택할 때 그 동선의 중요성도 같이 생각해갖고 그런 제품을 어디다 두고 어디에 기저귀를 두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같이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베이비 가드라는 게 있어요. 절대 아기랑 같이 주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기랑 같이 잠을 자려고 하시는데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아기는 안 떨어지려고 해요. 그냥 둘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랬어요. 그냥 제 배 위에서만 자려고 했어요. 진짜 딱 떨어뜨리면 미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기를 이렇게 해갖고 같이 3명이서 자면 진짜 질식해서 죽는 아기가 정말 많다는 거. 그거를 감안하시고 또 하나 질식해서 죽을 수 있는 게 베이비 가드예요. 침대에 옆에 이제 같은 침대에 베이비 가드를 치는데 그 침대에 엄마 침대에 가드를 치고 엄마 그 매트리스 있잖아요. 그 사이로 아기가 많이 또 빠져요. 그러니까 아기 베이비 가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아기랑 같이 자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꼭 주의하셔서 아기 베드를 선택하시는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과 치료예요. 제가 진짜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번 아기를 가지면요. 그 다음에 치과 치료를 하는 거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한 7, 8개월인가요? 그 정도 되면, 이제 8개월 정도 되면 안정기에 들고 어느 정도 치과 치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초기에는 특히나 치과 치료하는 게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제가 강한 그런 마취제도 쓰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거를 참고 제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 발치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 지금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데 치과 치료는 웬만하면 임신을 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는 치료를 받으시라는 거. 그거 진짜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아기를 낳고 나면요. 안 좋았던 부분이 확 썩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빨리 썩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전에 치과 치료를 할 수 있으면 꼭 하시라는 거. 그러고 나서도 괜찮았던 치아인데도 저는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그걸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궁 경부 길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그러죠. 경부 길이가 짧아요. 그러니까 좀 침대에 많이 누워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씀을 막 하세요. 되게 걱정되죠. 그런데 자궁 경부 길이는 언제 갈 때마다 막 사이즈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너무 자궁 경부 길이에 집착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저 서울대학병원에서 낳았거든요. 전종관 교수님이라고
정말 노산에, 제가 나이가 워낙 많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노산인데, 전종관 교수님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그런 거에 민감해하지 마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이렇게 민감했을까 싶지만, 너무 진짜 심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이제 제가 시험관 아기를 19번 만에 하고선 아기를 낳은 케이스라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지만, 시험관 아기를 하신 분들은 한 10주 안에 이제 가끔 피가 보이시는 분들, 그 진짜 피가 좀 콸콸 나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있는데 그게 막 진짜 막 힘들죠, 무섭죠. 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런데 시험관 아기를 하셨다면, 그러면 근종이 있으셔서 그거에 대한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관 아기로 인해서 약간 그런 불안정한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게 아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게 많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 시험관 아기를 하셨다면 차분하게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고. 혹시 그 시험관 아기를 가지신 분이 10주 안에 피를 많이 흘리신다면 그런 부분에 이제 안심을 하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리원에 갔을 때예요. 근데 조리원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또 모유에 집착을 하죠. 초유는 당연히, 저도 초유에 집착했어요. 초유 막 줘야 뭐 머리 좋아진다. 그 다음에 아기가 잘 빨아줘야 그 다음에 나중에 모유를 많이 뭐 할 수 있고,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유에 대한 집착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저는 딱 모유에 대한 집착은 이틀이었어요. 가시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중에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조리원이 천국이다. 조리원에서는 너를 위한 시간을 가져라. 너를 위한 시간을 갖고 아기에 위한 시간보다는 너의 건강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몸이 건강해야 아기 몸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이틀 정도는 계속 콜을 받았어요. 저녁에 콜을 받아서 아기가 먹고 싶어요. 뭐, 네, 내려오세요. 그러면, 네, 하고 막 내려가서 이제 하는데, 이건 진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계속 콜이 와요, 새벽에. 그러면 막 수치몸을 끊고 내려갔는데, 그런데 한 2일 정도 지나서 저는 11시부터 7시까지의 콜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그냥 주무세요. 뭐, 사실 가끔은 가슴이 띵띵 부어서, 그러니까 모유를 줘야지 이게 풀리거든요. 풀리는데 모유를 주지 못하고 그냥 있으면 터져버릴 것 같아서 그냥 주로 내려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최대한 11시부터 7시까지 저만의 그런 나중에 한 2, 3일 지나서부터 그렇게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런다고 아기가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런다고 이번에는 조리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조리원에 가시면 초유에 집착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19번, 시험관 19번 만에 난 소중한 아기 때문에 모유, 초유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을 했죠. 하지만 그러니까 모유,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제 몸이 더 중요해요. 제 몸이 건강해야 아기를 보살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주 안에 모든 힘은, 에너지는 나를 위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11시부터 7시까지 아기의 콜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은 주무세요. 괜히 중간에 가가지고 아기 이렇게 유축해서 준다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냥 나를 위한 시간으로 푹 주무시고 낮에 열심히 아기 가서 이렇게 모유 먹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아기를 위한 시간은
조리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잘하고요. 잘 퇴원할 수 있으니까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저녁 홀은 받지 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렵게 19번 만에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지만 저는 저만을 위한 시간을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고 그랬지만 몸이 굉장히 나중에 안 좋아져서 병원 생활을 한 달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조리원에 나와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 2주를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걸, 내가 조리원에 있을 때 좀 더 내 몸을 생각해서 할 걸 라는 후회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리원에 계실 때는 나만을 위한 시간, 나를 생각하는 시간으로 아기도 소중하지만 제 몸이 소중해야 나중에 그 아기를 케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지혜롭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번에는 짱구 머리 만들기. 많은 분들이 짱구 베개를 생각하시잖아요. 짱구 머리를 만들려면 저도 고민 끝에 좁쌀 베개 사고 막 도넛 베개 사고 막 여러 가지 막 베개들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한 3-4개월 지나니까 둘리 머리가 납작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게 어떤 일이지? 난 짱구 베개, 좁쌀 베개 이런 거 다 샀는데, 그런데 제 조리원 친구를 이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걔는 머리가 여기가 납작하고 여기가 뻘떡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절대 베개를 사용하지 말라. 짱구를 만들어 주려면 엄마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러니까 아기를 이렇게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눕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눕히는데, 그러니까 아기가 이렇게 자잖아요.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 이렇게 자게 되더라도 살짝 이렇게 머리를 눕혀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날은 또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만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바꿔서 자고, 어떤 날은 이렇게도 바꿔서 자고. 근데 보통 애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자요. 근데 그때 머리만 이렇게 비틀어 주시면 돼요. 아니면 또는 이렇게 자게. 그럼 그냥 그렇게 자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짱구 베개나 좁쌀 베개를 사용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지금도 둘리한테 베개를 빼줬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이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때 이후로 한 3-4개월 지나니까 좀 더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둘리는 머리 모양이 굉장히 예뻐요. 어떤 애들은 지금 짱구 베개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여기가 납작해요. 여기가 납작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짱구 머리를 만들고 싶다면 엄마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도 오다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쭉쭉쭉쭉 마사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다리를 이렇게 조금씩 당겨준답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제 친구가 딸이 진짜 길거든요, 다리가. 그래서 제가 노하우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종아리 그 아랫부분을 이렇게 살짝 너무 심하지 않게 살짝 이렇게 해줬던 거죠. 진짜로 예뻐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지금 해가지고 둘리도 조금씩 그렇게 잡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엄마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래서 이 머리 형태는 엄마가 만드는구나, 엄마의 노력으로 빚어진 결과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분들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안방에 같이 처음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방에 같이 생활하는데 아기가 맨날 울어요. 진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기가 쉴 새 없이 울고, 그러기 때문에 신랑이 보통 다른 방에서 가서 자야 할까요? 라는 것을 되게 궁금해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떤 부분은 알아야지만의 그 고통을 같이 겪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랑이 저는 아기를 보고 그러기 때문에 신랑은 회사를 가야 되니까
다른 방에서 편하게 자고 나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난 결론인데요. 같이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왜냐면 엄마들은 지금은 그 마음을 모르시겠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정말 제가 100일까지 3번을 울었거든요. 엉엉 샤워기, 그러니까 또 정말 원해서 아기를 가졌지만 19번 만에 아기를 가졌지만 샤워기 아래서 엉엉 울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잠을 못 자니까. 그런데 신랑이 그거를 굉장히 이해해주고 그럴 수 있었던 건 서로 그 힘든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얼마나 힘들었구나. 그래서 따뜻한 말을 한마디라도 더 저에게 해줬고, 그걸로 해서 의지를 하면서 같이 겪어서 이겨낼 수 있었지.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자면 저쪽에서 다른 방에서 자면 그 마음을 이해하지 잘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이가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낳은 전과 아기 낳은 후에 굉장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저는 절대 갑방을 쓰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기를 낳은 후와 전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즐기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많은 것을 굉장히 즐긴 상태에서 좀 더 그런 상태에서 아기를 낳는 게 그냥 누워만 있다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만 있다가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디 가서 보고 뭐하고 즐기고 이런 마음의 그런 다양한 그런 저기를 하다가 하면 좀 더 나중에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중에 되면 여행을 가고 싶어도 잘 못 가고 거의 힘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낳기 전에 어느 정도로 힐링을 전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기 천사를 만나는 게 어떨까.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드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랬네요. 후회도 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동영상은요. 출산 전에 꼭 필요한 그 제품 리스트들을 아까 전에 필요한 리스트들과 합쳐서 같이 해가지고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다음 동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출산 진짜 건강한 아기 잘 볼 수 있도록 출산 잘 하시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피키 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